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일자리 혁신 사례로 꼽힌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판의 오석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혁신 사례로 꼽힌 협동조합인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10개의 기업이 뽑혔는데 네. 문화예술 분야는 저희 혼자였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저희만 뽑혀가지고 네. 조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 협동조합 어떤 사례로 뽑히신 거죠? 네, 저희가 그 2021년형 혁신형 협동조합 사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기업을 녹색, 일자리, 과학기술, 사회 서비스 등 4대 혁신 부문으로 나눠서 뽑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자리 부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자리 부문? 네.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일자리 외에도 일거리들과 그다음에 고용의 질이 좀 우수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고용 안정률이 저조했던 이 문화예술 분야 내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요. 이 협동조합 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협동조합 판은 일상을 특별하게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출하는 문화기획사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만들 지역의 문화인력을 키우기 위해 자체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요. 연간 80여 명의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인큐베이팅 교육사업과 더불어 축제 및 행사에 배치될 전문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무료 교육 및 파견도 진행하고 있고요. 축제에 대한 기본 이해와 참여 인력의 역할, 현장 용어 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무상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판. 네, 왜 판으로 지으셨나요? 우리 대표님이 지으신 이름인가요? 판? 저랑 같이 창업하는 친구가 지었고 판을 벌리자, 판을 깔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 아니 사람들한테 우리 협동조합 판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 판을 직접 깔아주거나 판을 벌리는 일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좀 꿈꿔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한번 우리가 깔아줘 보자라는 의미에서 판으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이 공연 기획을 전공한 사람들이 사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실제로는 공연 기획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전공자고 저도 대학에서는 그 역사를 전공했던 친구고 그래요? 저랑 창업했던 친구도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친구예요. 약간은 조금 거리가 있는 학문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분야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은 춘천을 떠나고 싶진 않았었고 왜냐하면 제가 춘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까지 춘천에서 나왔는데 저한테는 가장 익숙했던 장소고, 그리고 지금도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저의 흔적들이 이 춘천에 남아 있어요. 어떤 첫사랑과 뽀뽀를 했던 곳도 있고 이별을 했던 곳이나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거, 부모님과 함께 외식했던 곳 등 곳곳에 저희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하고 싶었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스스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 어떤 걸 할까 다시 고민하다가 기획 일을 하고 싶었고 그 기획적에서 제가 어떤 거를 기획하면 가장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문화예술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재밌겠다, 그리고 가장 흥분되기도 하고 뭔가 이 가슴이 뛰는 일이어가지고 문화예술 관련된 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공을 안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해 주시는데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고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창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히려 내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됐다. 어떤 점이 그랬죠? 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뭐 예절이라고 해야 되나 규칙 뭐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오로지 저희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즐겁나? 이것들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거울까?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만 놓고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사실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넓기 때문에 전공자들은 사실 그 안에서 이 시선이 좀 매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는 아예 그런 시각조차 없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창업 6년 차인데 이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여갔던 것 같고 다양한 시선 속에서 기획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탈피할 수 있었던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기회로 만든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문화 인력 양성소 판이라고 예전에 했었고 지금 이제 협동조합 판이 됐는데요. 그동안 뭐 육성한 뭐 청년 문화 기획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사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2년 동안 한 자체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지원을 받고 진행을 했었고 2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저희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경험했던 문화 인력들이 연간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연내 80명씩. 오. 근데 그 중에서 12명의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총 한 15% 정도가 지역 내 문화예술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지금 춘천마을 축제나 강릉 예총, 그다음에 연극제, 강원사리, 그다음에 남산권 한옥마을 같은 서울에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춘천과 강원도, 서울 각지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뭐 저희 활동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숫자의 문화기획자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협동조합 판에서도 또 기획을 하고 있는 뭐 행사나 페스티벌들 이런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쭉 보니까 재밌는 것들도 많으신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올해 기획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기획을 시작으로 저희 판의 그 기획적 기조들이 좀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2019년에 진행했었던 이제 환경 페스티벌 지구사이라는 그런 축제가 있었는데요. 지구사이. 그게 이제 축제라는 것들이 예전부터 보면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 무언가를 기리기 위해서 축제라는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 축제를 통해서 사실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이제 그 축제 현장을 치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좀 목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각종 뭐 푸드트럭이나 기념품 등 같은 거에서 나오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나 현수막과 리플렛, 포스터 등등 그리고 사람들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는 현장을 치우다 보면 느낀 건데 사람들이 즐겁기 위해서 축제라는 걸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지구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쓰레기가 없는 축제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과 지구가 공존하는 축제라는 의미로 지구사이라는 축제를 기획하게 됐었고 제가 이 이후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플라스틱 대신 목재를 활용한 축제 도구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작년에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친환경 목재 소재를 만들고 연구해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만든 행사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축제를 통해서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들이 좀 더 즐겁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축제나 행사들을 좀 기획하는 것들을 기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만드는 축제들은 아마 행사들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내재되어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게 기저에 깔려 있고 앞으로 이제 거기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럼 목재로 아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안 나오나요? 나오긴 하지만 친환경적인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 축제 그러니까 친환경 목재는 아마 축제장 공간 구성을 하는 이 하드웨어적인 것들인데
기본 저희가 축제장에 가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PT로 이제 다 돼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것들을 많이 활용한 이유는 사실은 이 가격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쓸 수가 있고 싸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거를 폐기할 때 드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 환경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보다는 목재가 더 환경적인 부담이 덜하거든요. 대신 목재는 유통기한이 짧죠.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외부 환경에 되게 취약한 구조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 부담금이 적고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편안한 분위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목재를 활용해서 공간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행사들은 또 기획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중도라는 이제 춘천 시민들한테는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중도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이미지들이 다 있을 텐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중도를 예술섬이라고 명명을 다시 짓고 그 춘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라는 섬에 대한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중도가 가지고 있는 지금 레고랜드 개발로 인해 황폐해져 있지만 그 하중도 생태공원이라는 일부의 땅이 그 예전 자연의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예술섬 중도라는 축제를 기획했었는데 올해도 그 축제를 같이 기획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와 함께 올해도 그 전통주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가양주라고 하는 집집마다 각자 전통주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일제시대 같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저희 전통주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시점에서 그런 춘천 내 여러 양조장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전통주 관련된 것들을 좀 부흥시켜보자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도 그러한 페스티벌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여러 가지 소중한 자원들을 가지고 저희 축제라는 형태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기획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좀 기반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아까도 이렇게 우리 또 지역에서 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판을 이끌면서 또 청년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어려워하던가요? 조금 길게 얘기해 보면 하실 말씀이 많으시군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특히나 또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노력해도 가진 자를 따라갈 수 없고 평생 직장 없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를 가지기 벅찬 세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민주주의가 부재하고 다양성은 존중하지 않는 일터, 청년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지어진 타인의 공동체들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 불안한 일생에서 나담과 사회적 자존감을 잃은 청년들의 마음 건강도 굉장히 위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것들이 사실 청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늘 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지역은 여전히 취업과 창업 중심의 지원 정책들로 청년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기업을 유치해 왔으니까 지역에서 일해라. 인건비를 줄 테니까 지역 기업에서 일해. 3천만 원 줄 테니까 지역에서 창업해와 같은 등등의 이런 정책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거의 청년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어디서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 사실 궁금하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이런 형태의 처방들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 어른들의 그 시선에 맞춰서 있는 이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의견을 담지 못하고 있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지역에서 남아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받아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조차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대학은 당연히 서울로 가야지라는 얘기를 듣고 대학교 때는 취업은 졸업하고 서울로 취업해야지라는 등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오히려 지역에 남으면 패배했다라고 바라보는 이 패배자적인 인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우리 안의 사대주의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서울로의 사대주의들이 강제적으로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같이 주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왠지 모르게 서울로 안 가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호소를 하셨나 본데, 그러면 이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역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환대 문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선택이다. 네. 여전히 인구 늘리기, 취업 지원 정책 같은 일자리 중심의 청년 사업의 방향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으로부터의 출발로 초점이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의 청년들은 모두 떠나려고 하는데 외부 청년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만 찾고 있는 지금의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네.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외부 청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수백 명의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능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서의 초점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사회적 시선에서의 독립, 함께 놀 수 있는 지역에서의 친구들의 존재가 이 자존의 삶을 춘천에서 이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놀이를 저희 협동조합 판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형태 같은처럼 집창업 중시, 그러니까 그 청년 지원 정책들이나 그 청년 정책의 기본적 방향이 지금은 이 출발 지점부터 사실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파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앞에 너무 거창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해놓고 계획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네, 너무 이제 개인적인 거 얘기하면은 협동조합판이 이제 설립 6년 차를 맞이해가지고, 네. 1차적으로는 지금 12명의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 규모를 유지하면서 저희 판을 유지하고 재밌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요. 네. 이제 한 10년 차가 되려면 4년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0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30에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40이 되면 딱 10년이 되네요. 네. 10년 후에는 3층짜리 건물에 독립하는 것이 지금 꿈이고요. 지금은 3층의 건물 월세에 살고 있어요. 4년 뒤에는 네. 3층짜리 건물을 제가 직접 소유하는 것을 꿈으로 가고 있고, 네. 1층에는 저 협동조합판이 여러 가지 기획적 레퍼런스들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아니면 저희 판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언제든 그 1층의 공간에서 자기 하고 싶은 기획들, 뭐 전시든 공연이든 뭐 토크 콘서트든 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1층과 2층에는 협동조합판의 사무실, 원래 3층에는 제가 사는 곳을 꿈꿨는데 요즘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3층까지도 좀 보류를 해두셨군요. 네, 제 여자친구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3층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저희만의 공간, 저희만의 레퍼런스가 숨쉬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세속적인 꿈을 꾸는 예비 건물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판이 더 잘 유지가 되고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꿈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아마 4년 뒤가 저는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꼭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대화를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저희가 함께 듣거든요. 우리 오석조 대표님이 또 추천해 주시는 한 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 학부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인데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안치환의 연탄 한 장이라는 노래고, 그 온몸으로 이제 열을 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연탄처럼, 그리고 가루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걷게 해주는 연탄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연초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네, 안치환의 연탄 한 장, 굉장히 또 좋은 의미를 담고 또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안치환의 연탄 한 장 들으면서 저는 우리 협동조합 판의 오석조 대표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